자, 6월 17일 사회 문제입니다. 1번 원가 분리에 관련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발생한 원가 중 기업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면 자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품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고,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은 그냥 손실이 되는 거고요. 답은 4번. 2번 문제를 봤더니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2번 문제는 항상 그게 나오는 거 같겠지? 제품 제조원가 아니면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특자 계정 그려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기초 제공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10,000원 나와 있어요. 10,000원. 대변 한 줄 아래 기말 제공품. 대변 한 줄 아래는 기말 제공품이 8,000원. 기말 제공품이 8,000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직접 재료비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기초 재료가 5,000원 나와 있고 재료 매입액이 얼마? 25,000원. 두 개 더해주면 30,000원이죠, 그렇죠? 30,000원에서 기말 재료가 7,000원. 빼주면 얼마지? 23,000원. 그리고 가공비가 나와 있어요. 자, 가공비는 얼마? 35,000원이지, 그치? 35,000원. 차별 합계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68,000원 나오죠. 대변도 68,000원.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는 6만원. 근데 여기에서 물음은 제품 제조원가를 묻는 게 아니라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기초제품 마이너스 기말제품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기초제품이 얼마로 나와 있어? 12,000원 나와 있죠? 12,000원. 기말제품은 10,000원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는 62,000원. 매출원가는 62,000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똑같이 항상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직접 배우법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도 늘 직접 배우법, 단계요법, 상호 배부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쓰는 순서, 제조 부문을 먼저 쓰고요. 쓰는 순서는 제조 부문, 두 번째는 보조 부문, 이렇게 제조 부문이 뭐가 있어? C와 D가 있습니다. C, D. 제조 부문 C와 D, 보조 부문은 A와 B가 있어요. 보조 부문은 A와 B가 있습니다. 자, 발생 원가는 보조 부문 A와 B의 발생 원가는 각각 40만원, 48만원이다. 40만원 보조 부문이지. 보조 부문의 발생 원가가 40만원, 48만원 이렇게 40만원, 48만원. 각 부문의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 직접 배부법을 사용할 경우에 D가 배부받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이니까 요 A가 몇 군데로 가면 되냐면 두 군데로 가면 돼요. C하고 D. 자, 제공한 용역은 A가 C와 D에 각각 30%, 50%, 여기 30%, 여기 50% 갑니다. 그러면 40만원 곱하기, 여기다 써볼까요? 40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면 80%죠. 80%분의 30%, 그러면 15만원. 자, 여기에는 15만원이 가고요. 여기는 자동으로 25만원이 가면 되겠다, 그치? 자동으로 25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B, 48만원이 역시 마찬가지 두 군데로 가면 돼요. B가 C와 D에 40%, 20% 이렇게 갑니다. 40%, 20%. 그러면 48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면 60%죠? 60%분의 40%, 32만원이 갑니다. 여기는 32만원, 여기는 12만원 이렇게 가겠네요. 자, 물음이 어디에? D가 배부받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D가 배부받은 거 두 개 더해주시면은 37만원이 되겠죠? 잠깐만, 뭐 잘못 계산했어? 32가 아니라 10.
어? 16만 원. 아, 얘가 32만 원에 16만 원이지, 그치? 미안해라. 16만 원. 그래야지 48만 원이죠.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죠? 41만 원. 41만 원. 3번이네요. 답은 3번.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3일의 원가 배분에 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을 옳았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명문 축구 구단에 비의 후원금 200억 원을 5개 사업 부문에서 골고루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B 구단 유니폼에 새겨지는 로고는 휴대폰 사업부 로고에서 주식회사 3일 그룹사의 단일 로고로 변경되었다. 자, 주식회사 3일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대폰 사업부가 후원금 전액을 홀로 지불하였으나 향후에는 전 사업부 부문의 통일된 이미지를 개선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후원액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후원 금액은 각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거니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담 능력 기준이죠. 동그라미 1번. 5번 문제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았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작업원가표는 통제 계정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 계정이라는 것은 얘들아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이런 정상적인 계정을 갖다 우리가 통제 계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T자 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이런 거 여기 봐봐. 이렇게 T자 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통제 계정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작업 원가표, 표는 T자 계정이 아니지, 그치? 표는 보조 계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표는 보조 계정.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주 우리 요즘은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T자 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통제 계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표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보조 계정이란 말 쓰는 거야.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바뀌었습니다. 2번. 원가가 작업 원가표. 작업 원가표가 뭐냐면 그 밑에 6번 문제 봐봐. 6번 문제 표 있지, 그치? 그게 작업 원가표야.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통제 계정이란 말 쓰는 게 아니라 보조 계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가가 작업 원가표에 기재되면 동일한 금액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작업 원가표 보조 계정에 있었던 금액이 통제 계정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제조원가 중 직제원가는 발생 시점에 작업 원가표에 기록되는 건 맞습니다. 재료 출고 청구서로 생산부서에 출고된 원재료가 간접재료일 경우에는 제주간접비 계정이 기입되는 것도 맞고요. 제주간접 원가 통제 계정이 기입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T자 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T자 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 계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자,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월 한 달간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원가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형,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일반형 전화기가 있고요. 프리미엄 전화기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들어갈 테고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줘야지만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제조 원가. 자,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40만원, 60만원 나와 있어요. 40만원, 60만원. 여기에 40만원, 여기에 60만원. 합이 얼마가 되냐면 100만원. 합이 100만원. 노동시간은 100시간, 200시간 나와 있죠? 거기 시간당 임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노동의 시간당 임률이 1,000원, 시간당 1,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100시간 곱하기 1,000원이면 얼마지? 10만원이죠. 10만원. 자, 프리미엄은 200시간 곱하기 2,000원에서 얼마예요? 40만원. 10만원, 40만원. 여기는 10만원에, 여기는 40만원. 합이 50만원 들어갑니다. 50만원. 자, 주식회사 3일은 실제 발생한 제주간접비를 실제 조업도에서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총 제주간접비는 얼마? 300만원이며 제주간접비를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 얘가 300만원이래요. 300만원을 두 군데로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300만원 나누기 노무비 50만원. 그러면 배부율이 나눠서 나온 값을 우리는 배부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배부율이 6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주간접비 300만원을 두 군데로 배부해줄 때 기준이 노무비 기준이래요. 300만원
나누기 농무비 50만 원 했더니 배부율이 6원이 나옵니다. 6을 농무비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60만 원. 얘는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24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더해주면 제조원가는 얼마 나오지? 여기는 110만 원. 여기는 두 개 더해주면 100이니까 34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다 더해주시면 얼마죠?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음이 뭘 물었나 한번 보자.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의 총 제조원가의 차이는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일반형과 프리미엄 전화기의 제조원가 차이를 물었네요. 얼마지? 2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를 보면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농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직접 농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라.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200%이며 11번과 관련된 제조원가는 29만 5천 원이다. 11번은 2001년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부문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A, B. 자, 여기 봐요. A와 B가 있습니다. 합계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 제조간접비가 있고요. 제조간접비 채워볼까요? 일단 재료비가 4만원, 그 다음에 얼마 나왔지? 3만원. 여기는 4만원, B는 3만원. 합이 7만원이에요. 합이 7만원. 자, 농무비는 여기가 3만원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는 6만원 나와 있어요. 제조간접비는 6만원. 그치? 이렇게 계산한 게 제조원가야. 제조원가. 나머지도 채워볼까요? 제조간접 총 제조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9만 5천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총 제조원가는 A와 B 합친 총 제조원가가 29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A의 제조원가는 얼마니? 13만원이 나와 있는 거고요. A의 제조원가는 13만원 됐지?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몇 퍼센트래? 200%래요. 그럼 얘가 X일 때 여기 봐봐. 3만원에 200% 3만원에 200%에서 6만원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얘를 X로 놓으면 얘는 2X가 되겠지. 맞잖아요? X로 놓으면 2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13만원이고 29만 5천원이 되려고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16만 5천원이 나오죠. 자, 3개를 더해준 게 16만 5천원이지, 그치? 여기에서 3만원을 빼주면은 2개를 더해준 건 얼마가 나와야 되지? 13만 5천원이 나와야 되죠. 2개를 더해준 건 13만 5천원. 자, 다시 한번. 자, 13만원, 29만 5천원의 차이가 16만 5천원이고 여기서 3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3만원을 빼주면 2개 더해준 값은 13만 5천원이 돼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X는 13만 5천원. X는 13만 5천원. 나누기 3. 1x 플러스 2x는 3x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나누기 3을 해주면 되죠. x값 나오네. x값은 4 얼마? 4만 5천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x값이 4만 5천원이래. 여기 봐요. 여기가 4만 5천원. 여기 2x니까 얘는 얼마 나오는 거지? 9만원 나오죠. 자, 검사해야지. 2개 더해주면 7만 5천원에 9만원 더해주면 16만 5천원 되는 거 맞죠? 여기서 뭘 물었습니까?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물었어요.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물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9만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9만원. 자, 8번 문제를 보면 종합원가 계산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회계 기간 동안 특정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가 측면에서 서로가 동일하다고 가져간다. 즉 제품원가를 평균 개념에 의해서 산출한다. 맞아요. 평균 개념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 맞습니다. 자,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 작업지 시설을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 특징이죠. 개별 작업별 작업지 시설 작성하는 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 자, 동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공정에 있어서든지 기말 시점에서는 부분적으로 가공이 완료되지 않은 제공품이 존재하게 된다. 뭐죠? 종합원가 계산 맞죠? 연속 대량 생산하고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원가 통제와 성과 평가가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거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개별 작업별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죠. 얘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기장 절차가 간단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주식회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밑줄 쳐보자. 수량이라고 써보세요. 수량.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수량.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된다. 무조건 환산량이에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은 2020개이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선의선출법이니까 잠깐만 재료비는 수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수량.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량이라고 그랬어요. 수량 금액 선입이니까 수량 금액 수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은 2020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은 2020개다. 뭐 얘는 필요가 없겠죠. 금액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채워보자. 기초가 몇 개 있어? 400개. 여기 400개 들어가죠. 완성도를 모르니까 얘는 몰라요. 물음 표시, 그치?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이 몇 개야? 1700개. 여기 170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1700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이 몇 개니 이거? 800개? 800개가 들어가고요.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60%죠. 68, 480개예요. 그럼 끝났네. 여기 잠깐만 볼까? 봐요. 두 개 뒤에서 빼줘야지만 2020개가 나오는 거지, 그치? 두 개 더해주면 몇 개 나와요? 2180개. 두 개 더해주면 2180개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2020개 빼주면 160개? 여기 160개가 가면 되는 거네. 160개. 그러면 기초 수량이 400개인데 여기에는 160개만 들어갔으니까 완성도는 40%가 됩니다. 답은 2번. 완성도는 40%가 되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자.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깜짝 놀랐어.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완성 환산량을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밑줄 쳐보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밑줄 쳤어요? 수량입니다. 가공비는 환산량일 테고요.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네요. 여기다가 똑같이 일단 보자. 재료비, 가공비, 얘는 수량, 가공비는 환산량, 가공비는 환산량이라고 했어요. 여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여기 한자를 이렇게 했어. 수량 금액, 자 수량 집어넣어보자. 기초제공품이 400개 50% 나와있죠. 기초제공품이 400개 50%, 여기 400개 50%니까 200개. 그 다음에 완성품이 1000개 나와있어. 여기 1000개, 여기도 1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200개에 80%, 여기 200개에 80%니까 160개. 그 다음에 이거 기초 금액이 아니지, 그치? 투입 금액이지, 그치?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있어? 재료비가 200만원, 가공비는 300만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는 하면 200만원 나누기 두 개 돼서 빼주면 돼요. 1200에서 400개 빼주면 800개가 나옵니다. 단가 얼마 나오니 그러면은 2,500원? 2,500 맞죠? 2,500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50만원이 기말이 돼요. 50만원이 기말. 자, 그 다음에 얘는 300만원 나누기 두 개 돼서 200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960개. 960개가 나와요. 1160개에서 200개 빼주면 960개.
단가는 얼마라고 나올까 그러면? 3,125. 3,125원. 이렇게 곱해봐. 160개랑 곱해주면 얼마? 50만 원. 50만 원? 네. 50만 원. 기말제공품도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T자 계정 그려서 제공품 계정이야. 기초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 원래? 기초 제공품 원가. 기초가 20만 원에 얼마야? 50만 원. 두 개 돼서 얼마니? 7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여기 봐요. 여기 있네. 200만 원 가면 되죠. 재료비는 200만 원. 가공비는 얼마 있어? 300만 원 있어요. 가공비는 300만 원. 다 더해주면 얼마지? 얘가 200이었지, 그치? 570.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570. 자, 제품을 물었고요. 지금 기말을 얼마라고 계산했어? 두 개 더해서 100만 원이 가죠? 그러면은 47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470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선의선출법이면서 제품 제조가를 구하는 문제였었어요. 이 똑같은 걸 갖다가 선의선출법이 아니라 평균법을 한번 해볼게요. 다 똑같은데 평균법은 뭐만 달라지면 되는 거지? 기초가 달라지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보자. 이쪽에다 할게요. 평균법은 여기 재료비 수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가공비는 환산량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는 금액, 수량. 여기도 금액, 수량이에요. 다 같아요. 선의선출법하고 다 똑같이 쓰면 돼. 여기 200만 원, 여기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1000개, 200개, 여기는 1000개, 160개. 기초가 금액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거기 기초 금액이 각각 얼마라고 나와 있지? 기초 금액이 두 개 더해서 70이잖아요. 거기 나와 얼마? 20에 50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는 20만 원,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는 하면 금액 더해서 220만 원이죠. 220만 원 나누기 두 개 더해주면 몇 개? 1200개. 그러면 단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얘는 350만 원 나오죠. 350만 원 나누기 1160개. 그러면 단가가 나오겠지?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채워주시면은 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얘도 달라지겠죠. 얘는 똑같은 거고요. 자, 평균법은 금액, 선의선출법은 수량, 금액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